역사상 가장 유명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하고 아실 텐데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 짧은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뿌리째 바꿔놓은 정말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4세기 밀라노 어느 정원입니다. 한 남자가 아주 깊은 내적 갈등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죠.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그 소리가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정원 장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그야말로 개인적 변화의 아이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게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회심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그의 책 고백록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책은요,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무려 12개입니다. 최소 12개의 서로 다른 회심 이야기가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술버릇을 고치게 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그의 친구 알리피우스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 같은 것들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똑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쓴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문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패턴이라는 거죠. 마치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비밀 공식이나 청사진처럼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한테 일종의 비밀 코드를 남겨놓은 셈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걸 양식사, 독일어로는 폼게시시테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각본이나 성공 레시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틀에 맞춰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걸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델, 즉 패러다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회심 각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진짜 변화를 만드는 그 핵심 재료들은 대체 뭐였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비밀 공식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 왼쪽 항목들을 좀 볼까요? 우연한 사건, 말씀, 즉각성, 공개적 고백. 이게 바로 공식의 핵심 요소들이에요. 자,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본인, 이웃집 아이 목소리를 우연히 듣죠. 그리고 로마서라는 말씀을 읽자마자 즉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친구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그쵸? 그럼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우연히 말씀을 듣고 즉시 회심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학자였던 빅토리누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결심을 하고 이걸 로마 교회 전체에 알려버리죠. 어때요? 주인공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변화가 일어나는 핵심 구조, 이 DNA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변화는 딱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길고 힘든 준비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걸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준비가 있고 극적인 순간을 거쳐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하나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패턴, 이 공식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글 잘 쓰는 기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왼쪽처럼 생각하죠. 고백록은 그냥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한 사람의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이 패턴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제 오른쪽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용설명서 같은 거구나 하고 말이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공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변화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아주 긴 고민과 탐색의 시간이 깔려 있다. 둘째, 결정적인 계기는 항상 외부에서 온다. 그게 책의 한 구절이든 친구의 한마디든 말이죠. 셋째, 친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서 신의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의지, 온몸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분석의 원작자인 프레더릭 밤 플리테렌 교수의 이 말이 모든 걸 정리해주네요. 그 자신의 회심은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일종의 패러다임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기 경험은 그냥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즉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삶의 큰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패턴, 이런 공식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컸던 변화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는 어떤 패턴이 숨어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자신만의 변화 공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